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매년 봄 우리는 무얼 합니까? 미는북클럽 가입을 하죠. 2023년 미는북클럽 오픈 소식이 처음 떴을 때부터 정말 디데이를 손꼽아 기다려왔었는데요. 11시 오픈인가 해서 제가 11시 반쯤에 그 당일에 접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서버가 다운이 됐더라고요. 물론 금방 복구가 되기는 했지만 정말 서버 다운된 거를 제가 오랜만에 경험을 해봐서 원래 알고 있기도 했지만 화력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연례 행사죠. 미는북클럽 가입 선물을 언박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커다란 박스가 왔는데요.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새로운 친구가 등장을 했습니다. 책벌레 부키. 미는사 인스타에 따르면 책을 좋아하고 다양한 책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 그런 식성을 가진 친구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캐릭터를 보고서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었죠. 이런 디테일 사랑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올해 북클럽은 이 부키와 함께하는 그런 재미있는 1년이 될 것 같은데요. 박스를 열었는데 안에 일단 굿즈가 먼저 있으니까 굿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번에 북클럽 가입하면서 너무나 궁금했던 그런 굿즈가 제일 먼저 보이는데 바로 잡동사니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두 권의 책입니다. 스프링 제본이 되어 있어서 마치 대학교 그 전공 서적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잡동사니는 원래 조선 정조 때 안정복이 쓴 책이라고 해요. 당시 학자와 양반들 사이에서는 좀 쓸데없다, 너무 사사롭다라고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안정복이 보기에는 일상 속의 재미있는 이야기, 그런 술술 읽게 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모아서 쓴 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모아서 탄생한 안정복의 잡동사니처럼 이 미는북클럽의 잡동사니도 시와 소설, 에세이와 논픽션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모았다고 합니다. 설명을 보니까 8주였나? 그렇게 매일매일 한 편의 글을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기 위한 그런 책으로 기획됐다고 하는데 스프링 제본인 게 아무래도 좀 특이하죠? 그리고 우리의 부키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재치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안에 보면 박서련 작가님의 작품도 하나 실려있고 캐서린 맨스필드의 작품도 실려있고 시도 실려있고 이게 쓱 넘겨봐도 되게 다양한 잠깐 영상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책갈피도 뜯었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또 디테일 요런 일러스트 디테일 못 참는다. 되게 새로운 느낌의 그런 책이자 글 모음집인데 안에 진짜 그냥 작품들도 있고 뭐 단어 찾기 이런 것도 있어요. 퍼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구성을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텍스트가 꽤 많아서 이거 자체로도 거의 한 책 두세 권 분량은 나올 것 같은 너무 좋잖아. 생각보다 더 좋은데요? 그래서 너무나 기대가 되는 요 잡동사니 우리 부키와 함께하는 잡동사니 책이 두 권이 왔고 이런 홀더가 들어있는데요. 얘를 열면은 짜자잔 책 덕후와 문구 덕후들의 마음을 진짜 저격하는 구성이다. 얘네가 앞서 보여드린 잡동사니와 연관된 그런 굿즈인데요. 바로 미는 맨션 리딩 트래커 포스터와 스티커입니다. 잡동사니를 읽은 날 이제 여기 있는 스티커 하나씩 여기에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불 꺼져 있는 맨션이지만 하나씩 읽을 때마다 불이 하나씩 켜지는 거겠죠? 디자인을 보고서 제가 이걸 감탄을 했던 게 뭐냐면 이 창문 스티커 디자인이 하나하나 다 다릅니다. 부키가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것도 있고 조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소파에서 읽는 거, 뭐 침대에서 읽는 거, 샤워하면서 읽는 그림도 있어요. 너무 귀여워서 여기다 붙이는 것도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아까워서 이거 다이어리에도 붙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여기에다가 붙이고 끝내지? 이거 혹시 진짜 가능하시면 따로 이 스티커를 판매하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참아. 이거 독서 다이어리에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 홀더 주머니에 뭔가가 들어있는데 우선은 미는북클럽 가이드인 것 같습니다. 작년 미는북클럽에도 가이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가이드는 평어로 작성했어. 올해에도 역시 평어로 작성된 미는북클럽 사용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각 굿즈에 대한 소개도 간략하게 들어있고 그런 작은 요 가이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너무나 기대를 했던 것이 바로 이 리무버블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펼치면 4장의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진짜 이거는 귀여움 한도 초과다.
이거 어떡하지? 스티커 디자인이 꽤 커요. 저는 그냥 그 소개글만 봤을 때는 한 엄지손가락 정도 되는 크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손바닥 한 뭐 절반 정도 크기 되는 그런 꽤 큰 스티커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귀여워서 어떡하지? 이것도 따로 판매를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안 그래도 제가 귀엽다는 말만 한 수십 번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진짜 귀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디자인. 저는 벌써 부키한테 정리 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성품은 이 홀더인데 이 홀더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얘네들을 보관하는 이 종이 굿즈들 따로 사용을 다 하고 나면은 얘만 A4 용지 크기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게 보관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는북클럽 굿즈가 그간 되게 심플하면서 감각적인 디자인 위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미는사 하면 저는 딱 생각나는 브랜드 이미지 같은 것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마도 세계문학전집의 그 시그니처 디자인 덕이 큰 것 같은데 심플함 속에서 뭔가 한 끗 차이로 디자인에 그런 어떤 세련된 이미지를 더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확 컨셉을 바꿔서 귀여움 한도 초과. 저는 귀여운 걸 좋아하고 문구 제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디자인 너무나 만족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들이 미는북클럽 가입 굿즈였고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2023 북클럽 에디션 도서들입니다. 작년 북클럽 에디션 디자인이랑 통일해서 나온 것 같아요. 올해에도. 솔직히 작년 북클럽 에디션 디자인이 제 최애였거든요. 근데 그간 디자인이 보통 매년 바뀌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그 디자인이 안 나오겠다,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같은 디자인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역시 색깔 어떤 배합도 그렇고 진짜 미쳤고요.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장르가 다양해졌습니다. 원래는 세계문학 쪽 작품 위주였잖아요. 근데 올해에는 소설뿐만 아니라 시랑 산문 장르도 있고 한국 작가와 한국 시인의 작품도 에디션으로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이제 제가 고른 세 권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작가의 내가 살았던 곳과 거기 살았던 이유. 산문 장르 중에 이 책이랑 이제 몽테뉴의 책이랑 나혜석 작가의 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혜석 작가의 책은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몽테뉴랑 이 책이랑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뭔가 지금의 제 심리 상태에서는 소로의 글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더라고요. 소로 하면 월든이잖아요. 근데 제가 월든을 청소년 때 한번 아니야 그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언젠가는 한번 제대로 또 읽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읽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미음사 블로그에서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부단한 노력으로 아무리 채워도 알 수 없는 헛헛함에 쓸쓸하다면 이제 월든과 함께 비우는 법을 찾아야 할 때일지도요 라는 그런 소개문을 본 거예요. 비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물리적인 어떤 소유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런 비움이라는 것에 대해 몇 년째 생각을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이 저에게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절대 월든이 막상 찾아보니 생각보다 두꺼운 책이네 해서 일부 발췌된 얇은 책부터 읽자 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고른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고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아르투어 슈니츠러 작가의 독신남의 죽음. 이 책은 별다른 고민 없이 골랐던 책인데요. 왜냐하면 미음사TV 그 영상에서 해외문학팀의 김민경 편집자님이 이 책 영업을 너무 인상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때 딱 캡처를 해놨었어요. 아, 미는북클럽 가입할 때 저 책을 골라야지 했던 책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이 책 소개에 꿈과 현실을 넘나들며 터부에 도전했던 오스트리아 작가 아르투어 슈니츠러. 숨겨진 욕망과 오싹한 사랑을 노래하는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체험해보세요. 이렇게 써있으면 솔직히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숨겨진 욕망, 오싹한 사랑,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 이거는 읽어야 된다. 거부할 수 없다. 사실 슈니츠러는 저에게 익숙한 작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종의 도전이기도 한데요. 근데 소개문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 그림도 굉장히 오싹하고 강렬하다. 그리고 이 주황색과 찐파랑의 조화라니 이런 색감은 도대체 어떻게 뽑는 걸까요? 저한테는 시도하기에는 이미 늦었지만 만약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꼭 시도해보고 싶은 직업 리스트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 디자이너거든요. 만약에 내가 북 디자이너가 됐을 때 이런 표지를 내가 뽑았다? 그러면은 저는 집에 액자로 걸어두고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북클럽 에디션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고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작가의 라쇼몬.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그리고 저도 오랫동안 읽어야지 생각을 하고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작품이기도 하고, 사실 이번에 미는북클럽 가입할 때 그 웰컴 선택도서로 세계문학전집 책들 중에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골라야지라고 생각을 해놨던 책인데 이게 북클럽 에디션으로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소름이었습니다. 이 책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작가의 단편 소설이 총 8편이 실려 있다고 하는데요. 각국의 대표 작가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제가 일본 문학을 많이 아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작가의 작품만큼은 꼭 읽어야 한다라고 많이 들어왔고 또 저 스스로도 좀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작가가 셋이 있었거든요. 다자이 오사무, 가와바타 야스나리, 그리고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앞에 두 작가는 제가 작품들을 읽었는데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아직까지 못 읽었어요. 그래서 라쇼몬에 대한 개인적인 호기심, 그리고 궁금증 이런 것도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이제는 좀 읽어봐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무감? 필요성?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표지를 딱 보고서 되게 의외라고 생각을 했던 게 되게 밝은 거의 바비 핑크 같은 핑크와 이 미늠사 시그니처 그린 같은 이 둘의 컬러 조합이 되게 팝하고 밝아서 제가 생각해왔던 그리고 어렴풋이 들어왔던 라쇼몬의 분위기와는 굉장히 상반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눈길이 갔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북클럽을 그간 몇 년간 가입을 해왔는데 처음으로 고른 일본 작가의 북클럽 에디션 도서이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가 북클럽 에디션 책들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웰컴 도서 3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계문학전집, 세계시인선, 그리고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에서 총 3권을 고를 수 있었고요. 일단 첫 번째로 고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밀란 쿤데라 작가의 농담. 저에게 있어서 꼭 읽어봐야 한다고 스스로도 여기지만 아직까지 선뜻 시도해보지 못한 작가 중에 밀란 쿤데라가 거의 탑5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참종가는 그 와중에 또 아직까지 제가 어떻게 읽을지 전혀 아무런 확신도 들지 않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먼저 고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 속에 사랑이나 우정 같은 어떤 사적인 삶에서 시작을 해서 선의로 출발한 이념일지라도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절대 신념이라는 게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걸 이 책이 보여준다는 어떤 그런 소개 문구가 있었거든요. 이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자면 참존가의 책 속에는 읽을 때마다 읽고 나서도 늘 고개가 갸웃거려지는데 이 책에 대한 소개는 제가 좀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직 안 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맞고요. 저도 정말 밀란 쿤데라 작가의 작품을 사랑하게 되길 바라는 그런 예비 독자이고 그 첫 발을 이제 떼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혹시 밀란 쿤데라 작품을 사랑하시는 독자분들이 계시다면 그 매력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분의 짧은 리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른 책은 이 책도 역시 세계문학전집 중에 한 권인데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 작가의 사랑할 때와 죽을 때. 사실 저에게는 많이 낯선 작품이고 또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작가이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근데 서부전선 이상 없다와 같은 전쟁 소설을 주로 써온 작가이고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어느 독일군 병사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전쟁의 비극과 참상에 대한 소설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전쟁 소설 자체를 많이 안 읽어본 편이기도 하고 평소에 그렇게 손이 자주 가는 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참혹함 그리고 그것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들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좀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늘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왜 골랐냐? 알라딘에 들어가니까 독자분들의 평이 다 좋더라고요. 나만 알고 싶은 작가라는 평도 있었고 그리고 이 책의 표지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웰컴 도서로 어떤 거를 고를까 하면서 저는 이제 북클럽 가입 시즌이 되면은 알라딘 들어가서 세계문학 전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거든요. 근데 이 책은 표지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내가 만약에 읽게 된다면 종이책으로 소장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골랐고요. 이 책의 뒤에 또 가슴이 아려오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오로지 그녀의 얼굴을 보아야 했다. 가장 중요한 말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전쟁의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랑이 피어오르는 그런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뒤에 또 그런 말이 써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책을 골랐고 마지막으로 고른 책은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중에 한 권인데요.
바로 문지혁 작가의 초급 한국어. 미음사에서 얼마 전에 문지혁 작가님의 중급 한국어, 그러니까 이 책의 후속작인데요. 그 책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안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문지혁의 한국어 수업이라는 그 시리즈라고 하더라고요. 작가님의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책인 중급 한국어에서는 문지혁이라는 소설 속 인물이 강원도의 한 대학에서 글쓰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첫 번째 책인 이 책은 지혁이 뉴욕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책 소개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우리의 삶을 한 발짝 거리를 둔 채 돌아보도록 한다 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 제가 중급 한국어를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지혁이 대학에서 글쓰기 강의를 하는 내용과 지역의 일상의 이야기가 섞여 있거든요. 그 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게 한다라는 점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이 소설은 뉴욕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내용인 만큼 지역의 강의 내용이 또 삶의 어떤 부분과 맞닿아 흘러갈지가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초급, 중급이니까 고급 한국어도 나오면 참 좋지 않을까. 더 읽고 싶으니까 작가님의 이야기를 그런 생각도 하는데, 자세한 감상은 아마 조만간 초급 한국어, 이 책까지 다 읽고 나서 중급이랑 같이 엮어서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읽고 영상을 만들든 인스타에 올리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3 미는북클럽 가입 선물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가입비가 5만원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여드린 가입 선물 도서만 해도 벌써 6권이고, 그 올해는 특별히 잡동사니 2권까지 합쳐서 그냥 8권이거든요. 패밀리데이라고 해서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미음사 출판그룹의 책을 살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있고, 커뮤니티나 독서 모임이나 여러 이벤트들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가입하면은 거의 만족도 100%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보기란에 제가 참고하실 수 있는 링크들을 다 걸어둘 테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는북클럽 언박싱을 할 때마다 이번 구성 진짜 역대급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일단 부키의 이 귀여운 얼굴과 책 덕후, 문구 덕후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는 스티커 굿즈가 있다? 진짜 너무 신나고요. 여러분께도 이 영상이 가입을 할까 말까 하는 고민을 좀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솔직히 무조건 가입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음사 직원 아니고 저도 제 돈 주고 가입을 했는데, 이건 진짜 여러분 올해는 부키와 함께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